일단은 첫 번째로는 많이 보셨을 건데요. 히로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쿠를 앞서서 이제 클라우드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전에는 이런 장표 꺼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온프레미스부터 시작해서 IaaS, 파스, 에이파스, 사스 형태로 나눠집니다. 익히 아시듯이 온프레미스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우리 서버를 놓고 우리 데이터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사왔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WS로 잘 알려져 있는 IaaS는 서버룸은 결국 서버죠. 서버에 대해서 빌려 쓰는 형태가 될 거고요. 셀즈포스는 이런 온프레미스라든가 IaaS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고요. 셀즈포스는 태생이 클라우드 업체다 보니까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크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혹은 서비스 클라우드라고 알려져 있는 사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복기를 해보면 세일즈포스의 고유의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 작성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세일즈 클라우드 혹은 서비스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외부에 있는 일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사스고요. 근데 이 사스를 하다 보면 결국 이 사스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건데,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업그레이드,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 내용을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해서 역시 이 플랫폼 자체로 가지고도 다른 고객분들이, 일반 사용자분들이 그 플랫폼 위에서 그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는 환경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보통 라이트닝 플랫폼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클래식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파트너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클래식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거의 다 100% 라이트닝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플랫폼이 있고요. 근데 이제 라이트닝 플랫폼은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사스, 세일즈 클라우드라든가 서비스 클라우드와 동일한 작업 환경,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유연한 개발이라든가 조금 더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데는 사실 좀 제한이 많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시다시피 에이펙스라든가 이런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컴포넌트도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히로쿠라는 회사를 세일즈포스가 2010년에 머지를 했죠. 그래서 히로쿠라는 솔루션은 저희가 IaaS에서 조금 더 많이 좀 더 인핸스가 돼가지고 개발을 좀 더 빨리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역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일즈포스에서는 이 히로쿠라고 표시되는 파스, 그 다음에 라이트닝 플랫폼이라고 표기되는 어플리케이션 파스, 그리고 세일즈 클라우드 혹은 서비스 클라우드, 그 외에 마케팅이라는 건 많습니다만 커뮤니티 등등의 사스를 세 가지 서비스 솔루션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히로쿠는 이전에 보셨던 라이트닝 플랫폼으로 많이 개발하셨을 건데, 히로쿠는 사실 기존에 있던 라이트닝 플랫폼과는 완전히 별도의 제품이에요. 저희가 머지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사스라든가 세일즈포스의 그 라이트닝 플랫폼은 약간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형태고요. 히로쿠는 일반 자바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다양한 언어를 개발하시는 좀 IT 쪽 개발자분들이 평소에 많이 접하셨던 개발 환경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일즈 클라우드에서 나왔던 오퍼튜니티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없고 거의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로쿠는 크게 아래에 보이는 6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보셨던 셀즈 클라우드와 서비스 클라우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짜려면, 그리고 그게 작성이 돼서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서버에는 이제 컴퓨터 CPU가 있는 거고요. 이 CPU를 저희는 이제 다이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퓨터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뭐 이전에는 뭐 유닉스 서버들도 되게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다 대부분의 서버들이 리눅스 기반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서버 위에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셀지포스 히로쿠도 역시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컨테이너라는 건 뭐 아실 거예요. 더커라고 알려진 건데, 그런 더커라고 되는 기술을 역시 저희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IT 하시는 분들한테 히로쿠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쿠버네티스급 아니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다이노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컨테이너니까 이미지겠죠. 그리고 루비라든지 노드.js, 한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자바예요. 자바, 뭐 고라든지 파이썬 등의 굉장히 많은 개발 언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언어를 통해서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언어를 제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뭐 IaaS처럼 그 언어를 설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자바 프로그램을 짜야겠어요. 그러면 JDK를 설치하고 뭐 환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JDK가 설치되어 있고 그 설치된 JDK의 보안 패치, 아니면 업그레이드 등을 셀즈포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을 하고 개발자분들은 바로 그냥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뭐 어차피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이제 위에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야 되지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로 현재는 뭐 가장 히로쿠에서는 표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거는 포스트그레DB가 있고요. 그다음에 캐시 기능을 쓸 수 있는 레디스, 그리고 뭐 스트리밍을 위한 카프카, 이 세 가지는 셀즈포스가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셀즈포스가 DBA 권한을 사용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DBA 권한으로 어떤 뭐 SQL 쿼리 튜닝을 해드리는 건 아닌데 오퍼레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자체 뭐 튜닝, DB 자체겠죠. 그다음에 HA 같은 것들, 이런 거, 뭐 백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셀즈포스에서 역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필요하죠. 이 모듈이라 하는 거는 뭐 타 시스템들과 연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페이먼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이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어플리케이션이 뭐 현재 퍼포먼스가 어디서 뭐 딜레이가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APM이라고 불리는 기능인데, 이런 것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한 180 개 정도 이상의 플러그인이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쿠 커넥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로쿠의 가장 큰 사용 목적 중에 하나는 셀즈포스의 기존에 있던 SaaS 혹은 라이트닝 플랫폼에서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즉, 셀즈포스 뭐 셀즈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뭐 마케팅 클라우드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그리고 뭐 라이트닝 플랫폼에 어떤 개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개발을 하고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들을 계속 입력하게 되죠. 입력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외부에서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고객사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모바일 웹 같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셀즈포스 안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API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버너 리미트라는 제한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1년에 3번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API도 1년에 3번 계속 버전이 올라가요.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기에 따른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이 대상은 이제 히로쿠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그레 DB입니다. 이 포스트그레 DB에 세일즈 클라우드 혹은 뭐 라이트닝 플랫폼에 있는 오브젝트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싱크가 되는 거죠. CRUD 형식으로 싱크가 돼서 이 포스트그레 DB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JDBC 프로그램을 짠다던가 해서 바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렇게 히로쿠 커넥을 쓰게 되면 이제 아시다시피 화이트 IP가 되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히로쿠를 통한 데이터의 액세스에는 어떤 셀즈포스의 거버너 리밋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거버너 리밋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5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있어요. 뭐 다 프로젝트 혹시 히로쿠를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은 프라이빗 스페이스 혹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개발할 때는 커먼 런타임이라는 좀 저렴한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 환경은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기술적으로 좀 뭐 기술적인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히로쿠는 사실 AWS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AWS에 어떤 하나의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먼 런타임은 사실은 세일즈포스가 AWS 미국에다가 저희가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여러 명의 히로쿠 사용자에게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좀 위험성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속도라든가 이런 저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신 이거는 이제 개발 전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계정이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PN 같은 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커먼 런타임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VPC 피어링 같은 거에서도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히로쿠 하나의 이제 뭐 유저 아니면 환경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환경에 접속을 만들 때 실제 AWS의 계정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WS IaaS 환경을 하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PN도 바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뭐 VPC 피어링 같은 아니면 네트워크 관련된 컨피규레이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으로 하게 되면 이런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엔터프라이즈, 웬만한 기업들,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실 때는 항상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는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깃허브에 통한 데브옵스. 실제 프로젝트 하실 때 보면은 파이프라인 같은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발, 스테이징, 운영 환경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스 컨트롤도 하시고, 그래서 CI/CD라고 알려져 있는 데브옵스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시고 있으세요. 보면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다이노는 뭐 리눅스 컨테이너고, 그다음에 언어 코드 자동 감지라는 거는 개발자분들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이 히로쿠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그 언어를 감지해서 그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이노 타입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 웹 다이너 많이 쓰시죠? 워커 다이너, 언업 다이너 뭐 이런 형태로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이거 많이 쓰실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다이노는 아까 말씀드린 CPU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WS의 vCPU입니다. vCPU인데 vCPU에 이제 스케일 업이 있고 스케일 아웃이 있잖아요. 스케일 업은 CPU를 여러 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원코어냐 아니면 투코어냐 포코어냐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로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은 이제 로드 밸런싱이죠. 아무리 큰 CPU 하나를 뭐 코어 8코어짜리 16코어짜리를 했다 하지언정
그 CPU가 뭐 만약 장애가 생겼다, 그 CPU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장애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뭐 부하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하기 힘들다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스케일 아웃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 100개까지 이렇게 계속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균 리스폰스 타임이 1분에 0.479, 화면에서 보시면 479m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이 인스턴스가 계속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죠. 계속 추가가 돼서 늘려가서 더 많이 들어오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단은 이제 지금 현재 그림에 있는 건 웹 다이너고요. 밑에 보시면 워커 다이너도 있어요. 워커 다이너는 뒷단에서 배치 작업 같은 거 할 때 쓰시는 건데, 아니면 뭐 어싱크로너스하게 작업할 때 쓰시는 건데,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늘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히로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포스트그레라든가 레디스, 카프카, 이 세 가지는 특히 애드온 중에 세일즈포스가 직접 관리하는 애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많은 애드온들은 사실 세일즈포스의 파트너들이 많이, ISV 파트너분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데 요 세 가지 부분은 세일즈포스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은 그 애드온들은 사실 히로쿠에서 운영이 안 되고 그들 쪽 ISV 서비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파워를 사용한다거나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그를 예를 든다면 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 히로쿠에 있는 로그에 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로그를 제공해주는 쪽에 있는 스토리에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요 세 가지는 히로쿠가 세일즈포스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배치, 아니면 패치라든가 뭐 백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세일즈포스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애드온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URL이 있어요. 엘리먼츠에 히로쿠닷컴에 가보시면 애드온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히로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고객분들이라든가 할 때 보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MySQL 제공하나요? 아니면 뭐 몽고DB 제공하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PT 중이나 할 때도 이 화면으로 꼭 가봅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엘리먼츠.히로쿠닷컴에 가보시면 그런 거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아시겠지만 일반 모든 사람이 다 히로쿠는 다 등록을 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드온에는 가격들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에 따라서 가격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랜이라고 표시되는.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개발할 때 아니면 테스트할 때 사용하기에는 유닛 테스트 같은 거 사용할 때는 그냥 프리 형태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히로쿠 커넥,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세일즈 서비스 클라우드 혹은 뭐 이 기반인 플랫폼과 그 다음에 히로쿠에 있는 포스트그레DB가 실시간으로 동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뭐 선택하시면 돼요. 한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양방향 다 하셔도 되는데, 선택하셔서 실시간으로 그 세일즈 서비스 클라우드에 있는 혹은 라이트닝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히로쿠에서, 우리가 사실 히로쿠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쓰는 게 커스터머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부 고객용이 아니라 외부의 일반 고객들, 아니면은 뭐 파트너분들, 아니면 뭐 같이 일하시는 뭐 딜러분,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숙한 UI를 뭐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자바라든가 뭐 HTML 통해서 만들고, 대신 데이터는 세일즈포스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히로쿠 커넥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보통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그냥 히로쿠 스탠드 얼론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런 히로쿠 커넥을 통해서 이제 이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아키텍처로 거의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로쿠하고 AWS, 아까 히로쿠는 사실 AWS라는 IaaS를 활용해요. 그러면 뭐 IaaS 그냥 AWS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한 번 많이 받습니다. 뭐 그러면 히로쿠랑 AWS랑 뭐가 다른가요? 보통 이제 이걸 말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히로쿠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및 확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분석 도구, 보안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180개 정도의 애드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로쿠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개발이라든가 롤아웃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히로쿠가 자동적으로 해주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안 패치, 어떤 취약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CI, 그다음에 HIPAA 같은 보안, 되게 많은 고객분들은 그 데이터 때문에 보안을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에 대해서도 히로쿠가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DevOps, CI/CD를 통해서 100%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는 다 동일합니다만 히로쿠도 이 히로쿠 현재 실시간적인 가용성을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팩터, 두 단계라고 되는데 투팩터 인증 같은 것들, 싱글 사인업 이런 내용들도 다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DBA 서비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24가지 정도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히로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운영을 할 때 이런 24가지 정도의 그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로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IaaS를 그냥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다 결국은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관리하는 툴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히로쿠를 활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제공을 해드린다 라는 게 있고요. 다시 좀 더 가보면 AWS가 왼쪽이고 히로쿠가 오른쪽인데, 사실 AWS도 괜찮은 환경입니다. 되게 좋은 환경이고 많이 쓰고, 다만 이제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어베일러비티 존 같은 거는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역시 DR 같은 걸 위해서 설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버 단위 스케일업 같은 것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좀 불편한 건 있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히로쿠 쪽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 대책 같은 게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컨테이너라는 단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단위에 어떤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고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히로쿠 환경인데요. 보통 히로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노라는 게 있어요. 다 이해하시겠지만 다이노는 보시면은 이제 가격은 빼고요. 1X 다이노가 있고 이런 이제 512메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4분의 1짜리 CPU. 좀 VCPU가 낮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프라이빗 SML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가 좀 더 크죠. 이거는 이제 자바로 얘기하면 흰 메모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로쿠의 포스트그램 아니면 히로쿠 커넥, 페이퍼 트레이 같은 로그들, 엑스플레인티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구성을 하시면 개발 혹은 테스트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을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테스트 환경은 그냥 일반 런타임, 커먼 런타임을 쓰고요. 운영은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지금 이게 보면 눈금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12개의 다이노를 샀다고 하죠. 이제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12개의 다이노를 샀다고 하면 이 다이노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M 다이노는 16개니까. 그래서 16개를 쓰고요. 몇 개로 이렇게 나눈다 하고요. 8개네요. 그래서 8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2X 다이노. 이렇게 해서 2X 다이노 2개, 그 다음에 PM 다이노 하나.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2개의 다이노를 활용할 이 숫자는 이제 달라지겠죠.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먼 런타임 개발용으로 12개의 다이노를 고객이 샀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뭐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모눈종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X 다이노로 다 까실 수도 있어요. TX 다이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면 우리는 뭐 좀 퍼포먼스가 필요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PM 다이노를 하나 써야 되겠어. 하면 나머지 공간에 뭐 2X 다이노를 쓰시든지 아니면 1X 다이노 4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그레라든가 히로쿠 커넥 이런 페이퍼 트레이 같은 거, 그다음 엑스플랜티 뒤에 말씀드린 ETL 툴인데요. 이런 걸 이렇게 프로비저닝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운영 환경은 좀 더 다이노를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 4, 20개죠. 그래서 운영 환경에 고객분이 20개의 다이노를 사셨다. 그래서 프라이빗 스페이스용으로 다이노를 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또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큰 배치가 하나 돌아가니 이거는 프라이빗 M 다이노. 그래서 10개짜리. 그 다음에 프라이빗 S 다이노. 이게 이제 눈금을 5개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다이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프라이빗 S예요. 그래서 눈금이 이것도 5개죠. 그래서 전체 20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이 스큐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개를 만큼 빼는 거예요. 이 5개 빼서 이렇게 빼고요. 그 다음에 또 5개 빼서 프라이빗 S 만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프라이빗 M으로 해서 10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포스트그레라든가 뭐 엑스플레인티 같은 것들은 이렇게 구성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하게 이런 다이노의 구성은 운영 중에라도 변경하실 수 있어요. 뭐 내가 뭐 프라이빗 S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의 프라이빗 S 다이노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더 이상 쓰지 않거나 이게 뭐 보니까 월 마감 때만 쓰는 거예요. 평소에 올려놓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거를 그러면 내리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 프라이빗 S 다이노만큼 아니면은 뭐 더 작은 건 없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2개를 다 합쳐서 다른 프라이빗 M 다이노를 하나 더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다 없애버리고 프라이빗 L 다이노 20개짜리 형태를 하시거나 하시는 거는 이제 운영 환경, 그때 운영의 환경을 봐서 구성을 계속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하게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거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스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스큐는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되어 있는 데서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이노를 여러 개 만들고 아니면 하나로 합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노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워커 다이노, 웹 다이노, 이거 좀 바뀌었네요. 이 웹하고 워커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위에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웹 다이노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워커 다이노, 그다음에 끝에 있는 게 온오프 다이노입니다. 그래서 웹 다이노는 HTTPS 리퀘스트를 받는 웹페이지예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이 웹 다이노를 쓰시더라고요. 웹 다이노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히로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워커 다이노나 온오프 다이노는 직접적으로 그 HTTPS 요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히로쿠의 어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웹 다이노입니다. 그래서 이 웹 다이노, 저 왼쪽에 있는 거야. 웹 다이노고요. 그래서 웹 다이노는 보통 이제 이걸로 하시는데 웹 다이노를 좀 키워가지고 그냥 이걸로 다 모든 걸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뒤에 DB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쓰세요. 쓰시긴 하시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웹 다이노는 끊었고 좀 헷갈리니까 이 웹 다이노는 30초 타임아웃이 있어요. 즉 한번 리퀘스트를 받아서 30초 안에 리스폰스가 가지 않으면 타임아웃을 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리퀘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리퀘스트가 온 거를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30초는 하드 코딩이 돼 있어서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뒤에 대안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워커 다이노예요. 그래서 워커 다이노는 이게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다이노니까. 뒤에 있는 온오프 다이노하고 좀 다른 건데 얘는 다이노가 떠 있어요. 다이노가 떠 있고 뒤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슨 작업을 하느냐? 배치 작업을 하죠.
그래서 앞단의 웹 다이노에서 어떤 뭐 리퀘스트를 이 워커 다이노로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나서 웹 다이노는 이제 끝나는 거죠. 자기는 그거 난 성공적으로 뒷단에 전달했다 라고 고객이라든가 리퀘스터 한 그 사람에게 결과를 보내주고 자기는 일반적으로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커 다이너에서 배치 작업을 해서 향후에 뭐 그 종료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에이작스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앞단에서 웹 다이너에서 끊지 않고, 물론 이제 실제로는 끊어지지만 얘가 이제 계속 자동적으로 뒷단에 있는 워커 다이너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서 워커에서 모든 배치 작업이 끝났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리스타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윗줄에 보면 이게 뭐냐면 워커 다이너나 웹 다이너는 생명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웹 다이너는 24시간 운영되고 나면 리스타트해요. 그래서 이 다이너 자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죠. 고객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계속 리스타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제한도 생겨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계속 리스타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컨테이너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즉 리드 온리 컨테이너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노에는 어떠한 내용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그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를 다 뒤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 뭐 파일 같은 경우도 여기다 업로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되죠. 그리고 온오프 다이너는 이제 다이노가 돌고 있지는 않고요. 한번 리퀘스트 받으면 한번 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만에 24시간 있으면 웹 다이노가 정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스타트 하거든요. 그래서 웹 다이노 여러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스타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커 다이노는 실제 이제 쓸 때 이 잡큐라는 걸 써요. 네, 큐에 있는 걸 계속, 그러니까 하나 일이 끝나면 그 큐에 있는 다음 데이터를 가져와서 또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또 큐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속 작업을 하는 형태로 사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큐에 데이터가 없으면 워커 다이너는 서 있는 거죠. 계속 큐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어느 고객사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뒷단에 되게 많은 이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 다이너만 사용을 했는데 뒷단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30초가 넘어가요. 1분도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뭐 세일즈포스 히로쿠 쪽의 서포트 팀들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본 아키텍처는 좀 오래된 아키텍처긴 한데 리퀘스트 리플라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웹 다이너 오른쪽에 보시면 웹 다이너가 있고 뒷단에 워커 다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웹 다이너는 퍼블리시 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큐가 있잖아요. 그 큐에다가 보통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레빗MQ 같은 걸 씁니다. 그래서 큐에다가 업무 일 같은 걸 지시를 하고 던지고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에이작스로 해서 뭐 돌리든 어떻게 해서 돌려서 서브스크라이브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워커 다이너는 그 큐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왔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그 큐에서 템퍼러리 큐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웹 다이너가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템퍼러리 큐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결과 데이터를 넣어주면 웹 다이너에서는 그 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큐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결과가 끝나서 왔으니 이 데이터를 이제 다시 리퀘스트 하신 분에게 결과를 뿌려줄 수 있는 방식을 이전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큐로 이거를 이제 그 히로쿠 쪽 서포트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노 자체에는 파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이건 리드 온리 다이노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노 자체 이미지가 리드 온리예요. 그래서 이 리드 온리이기 때문에 24시간마다 계속 리프레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드 온리라서 여기다 파일을 뭐 저장을 한다거나 로그를 저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그라든가 파일 같은 경우에는 S3라든가 로그 같은 경우는 뭐 페이퍼 트레일 같은 데다가 다 저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히로쿠를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주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애드온은 뭐 180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엑스플랜티라는 애드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많이 뭐 써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엑스플랜티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서드 파트인데요. ETL 툴입니다. ETL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배치 처리한 게 어떤 뭐 고객의 온프레미스라든가 아니면 AWS라든가 이런 데 있는 뭐 데이터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파일을 뭐 히로쿠로 아니면은 뭐 셀즈포스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이 아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뭐 일배치 혹은 월배치에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될 니즈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할 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리얼타임하고 그다음에 배치가 나오는데 리얼타임은 보통 이제 API로 하죠. 근데 이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뭐 FTP 올려가지고 그거를 뭐 자바 프로그램 돌려서 다시 넣어도 되는데 좀 양이 많거나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의 데이터를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뭐 조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실 때 많이 쓰시는 게 엑스플랜티라고 애드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플랜티는 이것도 역시 그 히로쿠로 데모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로쿠 그 계정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 계정 만들면 어플리케이션을 5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엑스플랜티 프리 버전으로 하셔서 테스트는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픽 환경에서 여러 가지 뭐 소스들,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셀즈포스, 셀즈포스 자체도 이 소스이자 타깃이 돼요. 그러니까 뭐 셀즈포스 라이트닝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 셀즈 클라우드가 소스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필드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드를 매핑해서 하나의 완성된 필드를 다시 다른 뭐 여기 같은 이제 아마존의 레드시프트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실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셀렉트라든가 소트, 뭐 인크립션, 뭐 필터링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괜찮은 고 사실 한국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고객분들이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이 히로쿠만 갖고 그냥 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아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에게는 사실 이런 애드온이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보통 셀즈포스, 그러니까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아니 라이팅 뭐 플랫폼 이런 이 서비스들이 실제 처음에 이제 이니셜 로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어요. 뭐 ERP에 있는 데이터를 주 단위로 뭐 셀즈포스에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셀즈포스의 인터페이스가 좀 막막한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배치에 대한 이런 ETL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엑스플랜티 같은 것들을 결국 사용해야 됩니다. 뭐 엑스플랜티가 없다면 큰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인포메티카 같은 툴들이 있으시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그 인포메티카 같은 툴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인포메티카 for Salesforce라는 또 그런 또 애드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드온도 결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보통 일반 고객사에는 그런 ETL 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엑스플랜티를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한국의 대부분의 이런 배치 작업이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엑스플랜티를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20분, 18분 남았는데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히로쿠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써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 데이터를 이렇게 좀 백엔드에 있는 그거를 끌어와서 실제 우리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환경, 모바일 웹페이지라든가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히로쿠 커넥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아니면 커뮤니티 클라우드 등과 연결할 때 플랫폼 연결할 때는 히로쿠 커넥을 쓰고요. 그 다음에 MC 커넥하고 마케팅하고 연결할 때는 MC 커넥터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그렉스도 이제 하나의 그 애드온인데 이거는 이제 AWS에 있는 뭐 레드시프트
이런 것들과 해서 약간의 이제 그 데이터 레이크 같은 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뮤를 통해서 기존의 ERP라든가 뭐 IoT 같은 것들, 구글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과 연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애널리틱스 커넥터네요. 이 애널리틱스 커넥터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애널리틱스가 히로쿠에 있는 데이터, 사실 이렇게 되면 히로쿠가 거의 약간의 데이터 허브가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인슈타인 애널리틱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BI 툴들이 있잖아요. 파워 BI라든가 뭐 구글 애널리틱스들 이런 툴들도 히로쿠에 있는 큰 데이터 허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이런 뭐 파워 BI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돼서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좋은 레퍼런스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히로쿠가 점점 많은 데이터 허브 혹은 인터페이스 허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한국에서는 레퍼런스가 없는데 팔로우 애널리틱스라고 그래서 모바일 앱 관련된 툴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다시 나왔네요. 레드시프트. 그래서 이 S3 뭐 아니면 레드시프트하고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그래서 AWS에서도 이 히로쿠를 데이터 허브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체적인 이제 멀티 클라우드는 이런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보다는 이제 점점 이제 고객분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셀즈포스에도 이제 점점 어떤 레퍼런스도 많아지고 또 이제 니즈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전에는 싱글 플랫폼 간단하게 뭐 서비스 클라우드 하나만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일즈 클라우드 하나만 판매한다거나 스탠드얼론으로 많이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멀티 클라우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할 때 가장 축이 되는 부분으로 사용하는 게 히로쿠입니다. 히로쿠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커넥터들을 통해서 히로쿠가 단순히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용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약간의 데이터 허브 형태까지, 인터페이스 허브 형태까지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 거고요. 히로쿠하고 코어, 그다음에 마케팅 클라우드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통 현재 많이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뒷단에 셀즈 클라우드에 있는 커스터머 레코드들 가져와 가지고 히로쿠 커넥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앞단에 쇼핑용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사합니다. 모바일 서비스 아키텍처고요. 그 다음에 뭐 커넥트 디바이스죠. IoT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을 때도 왜 이제 이거를 왜 세일즈 서비스 클라우드 직접 연결 안 하느냐?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거버너 리밋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버너 리밋에서 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포스트그레이에 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골라내는 거죠. 실제 유의미한 데이터만 골라서 서비스 클라우드라든가 연결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아키텍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그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즘에는 또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오그, 중국 오그, 미국 오그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것과 별도로 논리적인 오그 구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또 셀즈포스가 오그가 이렇게 찢어지면 사실 남이에요. 그러니까 오그 A와 오그 B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셀즈포스 커넥이라든가 뮬 같은 걸 쓰시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들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 또 히로쿠예요. 그래서 여러 멀티 오그들이 있을 때 그 멀티 오그의 데이터를 중앙에서 모아서 뭐 다시 또 싱크를 해서 뭐 A에 있는 걸 B로 넘겨준다거나 아니면은 총괄 앞에다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왼쪽이 총괄 헤드쿼터가 되겠죠. 그래서 각 오그들이 있고 헤드쿼터 오그가 왼쪽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존재하는 거를 히로쿠 커넥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총괄해서 각각 오그들의 현황 아니면 뭐 여하튼 이제 리포팅인데 각각의 뭐 오그들의 내용을 받아서 헤드쿼터에서 통합 대시보드를 만드는 거죠. 통합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리포팅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그가 여러 개가 되면 히로쿠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오그들 간의 뭐 양해는 있어야죠. 서로 데이터를 뭐 보지 않게 한다던가,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보지 않는 걸 양해를 한다거나 하면은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1시간을 너무 막 달려온 것 같은데, 히로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거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셀프스의 데이터를 실제 이제 활용을 해서 보다 넓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아키텍처가 나왔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